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영어 면접에 대한 강의를 나누게 될 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은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가지입니다. 네, 영어로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요즘 대부분의 경우는 면접이라는 과정 안에서 그 영어 면접이라는 파트를 추가로 넣어서 면접 전체에서 영어로 면접도 보고, 물론 한글로 진행되는 면접이 대부분이겠지만 네,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그 파트를 따로 넣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강의는 물론 두 가지 다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주로 영어 면접의 파트에 대한 질문을, 파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15번, 1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랑 강의를 할 거고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늘 강의는 사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뭐 필기를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뭐 옆에 맥주 한 캔 놓고 드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공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공감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영어 면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영어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질문을 듣고 영어로 답하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나는 my name is 정상현 이런 식으로 나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레벨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영어 면접이라고 해서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면접관들도 다 알아요. 그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이 아니고 영어 면접이라는 파트가 있는 그 면접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질문만 물어보고요.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나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면접 중에서 영어로 진행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오늘은 말 그대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잠깐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영어 면접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이 강의는 또 어떻게 진행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어 면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면접이란 단계예요. 아시겠지만 취업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영어 면접이죠. 임원 면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면접이죠. 큰 틀을 봤을 때 면접을 끝으로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취업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서류 전형 지원을 먼저 했고, 지원하면서 서류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력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스펙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썼을 거예요. 그죠? 면접은 이 자기소개서에 그 바탕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 누구지?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학력은 어떻고, 스펙은 어떻고, 자기소개서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네 라는 걸 들고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뭘 들고 가죠? 아무것도 안 들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가요. 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있죠? 왜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은근슬쩍 조작을 가하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썼을 거예요. 뭐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만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뭘 물어볼 거냐고요?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다 뭐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 왔다 갔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면접의 이런 원칙이에요. 그 물어볼 만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글들이 딱 제대로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면접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첫 번째, 당신의 자기소개서, Statement of Personal을 Visualize 해줘야 됩니다. 면접관들이 글로 읽었던 것들을 제대로 보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영화의 원작이 되는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소설이 원작이 된 영화를 글 읽었을 때, 영화로 봤을 때, 내가 글로 봤을 때 이렇게 상상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마찬가지다. 면접도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면접은 대화입니다. 면접은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저희 서류전형처럼 필기시험처럼 질문 1, 이것은 무엇인가? 대답을 쓰시오. 질문 2, 이것은 무엇인가? 대답을 당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면접관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로서 풀어나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대화로서 풀어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강점이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면접관은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점수를 직접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더 열심히 듣게 되고 재미있게 듣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인상이 남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면접에서 아주 재밌고 유창하고 그리고 유쾌한 분위기로서 면접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또는 뭐 격식에 맞게 포멀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간다면은 그만큼 면접관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정보를 남들보다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단답형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비록 앞에 가면은 면접관들이 3분, 4분 앉아 계실 거고 그리고 합동 면접이라면 옆에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의식하지 마세요. 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5명, 6명의 또는 3명의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communicate, 그죠? interactive예요. 인터뷰란 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뷰예요. 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보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꼭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단계예요. 뒤엎을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내가 약간 점수를 까먹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 자기소개서에서 약간 조금 어리버리했던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그죠? 뒤엎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면접 한 번으로 여러분들 크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클로징 아규먼트라고 써놨는데 말 그대로 법정에서 최후 변론과 동일한 역할이에요. 최후 변론을 통해서 판결을 확정지을 수도 있고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명심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어 면접을 회사들이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목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은 다 공통적입니다. 뭐 어떤 회사들은 뭐 이렇고 안 이렇고 이런 목적별로 다른 거 있을 텐데 이건 동일해요. 미니멈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speaking fluency.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물론 말뿐만은 아니에요. 면접관이 말하는 거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레벨이거든요. 이 레벨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걸 묻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소개서 나온 대로 당신 뭐 했어? 당신 어떻게 살아왔어? 당신의 가족 구성은 어때? 당신은 왜 이 회사에 지원했어? 당신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런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회사의 문제는 뭐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는 그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나는 영어가 젬병은 아니다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부분이 미니멈 스피킹 플루언시고요. 이 다음부터 넘어가면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레벨, 그 가장 최소한의 요구되는 그 영어 수준을 맞추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은 재밌게 달아놨어요. Scores under pressure. 흔히 얘기하는 정말 압박 상황에서도 그 득점을 한다는 스포츠 경기에 쓰이는 말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압박이에요. 그죠?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프레셔를 받게 됩니다. 그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제가 압박 면접의 그 목적인데요. 영어 면접도 그거 일종이 될 수 있어요. 돌발 질문으로 갑자기 한글로 면접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할 수도 있고요. 인사 면접 마음입니다. 면접관 마음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 면접이라는 섹션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영어로는 이런 거 안 물어보겠지라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대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이 답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토익, 토플 보시면서 스피킹 테스트 많이 하시죠? 네. 모픽도 그렇고. 스피킹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기출문제를 만들어 놓고 가요. 어떤 토픽들을 한 100개, 15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만들어 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돌발 상황이라면 그 돌발 상황이라는 걸 최대한 예측해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 그 돌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준비해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다른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가시는 거는 모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겠죠.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전문적으로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에서 영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직종들이 있죠. 저 편의상 job requirements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말 그대로 이 영어가 정말 필수 requirements인 경우가 많아요. 당장 외국을 상대하는 무역업 얘기를 해볼까요? 그죠? 상대방이 자기가 지금 상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상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영어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 주문 어떻게 된 거냐? 선적은 어떻게 됐냐? 뭐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해왔을 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마케팅 컴퍼니 그렇다면은 마케팅 스트래티지에 대한 대답을 당연히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 강의 뒷부분에서 산업별로, 직종별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는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15강, 16강 정도인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안에 최대한 그 구성, 짜임새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면접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되는가? 되죠. 자, 근데 능력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는 소개팅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과거, 현재로 다져진 여러분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예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또는 당신의 회사 안에서 당신이 뽑는 잠재적인 조직원들과 같이 지금 있는 조직원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가 기본이 되어야 돼요.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죠? 자소서에는 표현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기가 가장 도움이 되겠죠. 솔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난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자라왔지? 내 학창시절은 어땠지? 나는 학창시절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지? 그걸 통해서 얻은 건 뭐지?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흔히 경영에서 얘기하는 저거 있죠? 스왓 분석, 그죠?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일기 형식이든 표의 형식이든 분석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말이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가치관까지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면접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면접에 관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얘기인데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다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돈을 모아야 되죠? 돈을 모으는 동안 돈만 모으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딱 제대로 된 자금을 모아놓고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자금이 필요하면은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동안 여러분들 할 일은 뭐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대상을 고르는 거죠. 자, 주식 투자, 투자할 대상을 고르는 거, 조사를 좀 하면 되겠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의 현금흐름은 어떤지,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떤지, 이 회사의 수익 창출력은 어떤지, 이 회사가 혹시 망하진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 않을까, 또 내가 흥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것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다 뭘 위한 것?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쌈짓돈 또는 큰 돈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 돈을 투자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사전조사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면 어떨까요?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면접은, 취업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는 곳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면 되지. 때려치고 어디 가시게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준비를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사전조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해서 탄생한 회사인지, 이 회사는 과연 내가 들어가서 일할 만한 회사인지. 여러분, 취업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뢰 생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회사는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상대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회사가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런 거에 그런 거에 그냥 혹해서 여러분 자신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일할 때 정말 좋은 회사인지, 직장 분위기는 어떤지, 앞으로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든 일 없을 건지 조사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내가 뽑혀야 될 텐데,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고 자소서에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물어보면 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난 은연중에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조직이랑 잘 맞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만큼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전 작업은 회사에 대한 연구, 사전 조사가 그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전 조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questions and answers. 그죠? 질문과 답변 간단하네. 아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면접은 일방적인 질문과 일방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흘리는 방법. 밑에 나오죠. Spelling information. 여러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네, 저는 명랑하고 쾌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 때 반장, 부반장 열심히 하셨네요. 얻은 게 뭡니까? 또는 부반장 열심히 하셨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 질문에는 당신의 어떤 성격이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또는 그걸 통해서 당신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걸 통해서 리더십을 배웠고, 그죠? 그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활동, 에피소드를 말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이걸 영어 면접을 해서 쫄 필요도 없고, 그죠? 면접자, 나보다 위에 사람, 나를 평가하는 높으신 분이 물어본다고 해서 쫄 필요도 없어요.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정보를 담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면접의 일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항상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스도 많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려고요. 특히 영어 면접에서도 do's and don't라고 해놨는데 아닙니다. do's and never's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더 비중을 두시면 됩니다. 하는 거는 하시면 돼요. 하지 않는 것들은 남들과 비교됐을 때 너무 큰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늦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하겠죠. 영어로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할 것. 영어로 I'm like something like what I mean.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세요? 침묵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smile. 이런 식으로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보다는 웃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천천히, 그리고 그런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에 전환어라든가 머뭇거리는 말보다는 침묵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대화잖아요. 그죠? 좀 오버하자면 소개팅 하는 거예요. 보다는 저기 잠시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매너 있게 보이고 훨씬 더 살아있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뻔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준비해 볼 겁니다. Personal background.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죠. 어디서 태어났네요? 그 동네 어때요? 지금 최근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죠? 어디서 태어났고, 성장 배경은 어떻고, 학교를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원 동기 또는 포부 같은 거 있죠? Reasons for application.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빛나게 해줬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을 붙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면접관은요, 그 회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특명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야,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일을 잘할지, 잘 적응할지, 우리 회사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잘 판단해 봐. 라는 특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왔어요, 도대체? 우리 회사에 왜 왔어요? 하고 많은 회사, 수천 개 회사, 수만 개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왜 우리 회사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영어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들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어떠한 표현들이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그 면접관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고, 어떠한 표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줄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Job related. 네. 이건 되게 전문적인 흔히 이제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부서라든가 분야가 정해진 네, 그런 면접에서 되게 효과를 발하겠죠. 네.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데, 그죠? 마케팅의 M자인가요? 네. 마케팅의 M자 또는 맞자도 모르면서 마케팅 컴퍼니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에 되게 당황하겠죠? 당신, 우리 회사 마케팅 스트래티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될지, 어떤 구조로 또는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대답하면 가장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단계가 지나면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연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imple and clear예요. 네. 한국말로도 중요하지만 영어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 영어 면접이라는 거는요. 네. 면접의 일부분이고요. 면접 내내 그렇겠지만 특히나 쓰잘데없이 길면 안 돼요. 문장이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간결하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문법 배우셨을 거예요. 영어는 흔히 얘기하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나오죠. 주어와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가 중요해요. 간결하게 딱딱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죠. 물론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도 알 수 있지만 영어는 더욱더 그런 특성이 강해요. 그래서 simple and clear가 중요한 거고 그게 한국말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simple and clear 되게 중요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네, simple하고 clear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이 잘 전달되면 돼요.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항상 명심하세요.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모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면접관은,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면접을 봤었으니까, 네,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면접관은 하루에 몇 명이나 볼까요? 한 4, 50명 볼까요? 4, 50명이라고 쳤을 때, 3일, 4일, 심하긴 일주일, 정말 심하긴 2주일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다면. 자, 2, 300명의 면접자를 일일이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 식상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면접의 뒷부분에 있다면 더 그럴 거예요. 사람이거든요.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을 바꿔서 리프레이징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간단합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Yes, I am aware of it. 그죠? Yes, I know. Yes, I realize it. 그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표현들을 식상한 표현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그죠? 진부한 표현들을 참신한 표현들로,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을 법한 말을 그러나 말이 되고 깔끔한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룰들을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샘플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직종별로 어떠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마지막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업 쪽은 어떤지, 어떤 질문을 많이 물어보나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항공운송 쪽, 그쪽은 네, 특별히 따로 또 빼서 네,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금융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쪽, 경제 쪽 전부 다 망라해서 네, 크게 한 3개, 4개 정도의 직종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 네, 맞춤형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고 어떤 대답이 괜찮을지 모범 답안이 돼 네, 참신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영어 면접에 대한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